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한겨레신문 일면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국민TV 광고가 게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요즘 방송 뉴스 보면 정말 한심하죠. 지난 토요일 무려 10,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다른 것도 아닌 서울의 한복판인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 KBS, MBC 방송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화 시위는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그런 지상파들이 박근혜에게 행위라도 해가 될까봐 1만 명 이상 모인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 규탄 촛불 집회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TV가 출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공정뉴스는 시작됐습니다. 비록 라디오지만은요, 뉴스 기능 미약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은 텔레비 뉴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가입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의 그 뜨거운 열기,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건데요.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한문 쪽으로는 차벽을 쳐놓았습니다. 전경버스들이 쫙 늘어서가지고 벽을 이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의 불통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차벽을 쳐놓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박근혜를 규탄하고 부정선거,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를 규탄하는 그 시위, 집회를 평범한 시민들이 볼까봐 두려워서일 겁니다. 또 하나는 그쪽으로 길을 건너면은 바로 대한문이 있습니다. 쌍용차 조합원들, 그야말로 서울 중구청은 물론이고요, 경찰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에 농성하고 있는 곳이 아예 하단까지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시민들이 건너갈까봐 겁이 나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경찰, 쌍용차 조합원들의 시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폭력은 그야말로 불법적이고 무법적이며 폭력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은 경찰을 욕하고 경찰을 규탄할까봐 겁이 나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TV가 그 선봉에 설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은 물론이고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한다고 해서 제가 당장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올바른 언론, 공정한 언론, TV 뉴스로 전파되는 공정한 언론, 그걸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아프리카 TV로는 중계되지 않으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왜 안 돼라고 불만을 토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향신문에 과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까지 역임했던 조배석 씨, 국정원 대선 개입 최종 책임자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때다. 지난 2일부터 국회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태까지 국정조사는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힘겨루기식 정치적 성토장으로 전락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정치적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집권 여당의 후보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 역시 거짓 발표를 함으로써 대선 국면을 집권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사실상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본질은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집권 여당의 후보인 박근혜 씨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더 어마어마한 것은요,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 역시 거짓 발표를 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사실상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팩트.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승질에 애를 쓰고 그리고 자신들이 장악한 KBS, MBC 혹은 박근혜의 수구 정권을 지원하는 수구 언론들이 숨기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팩트 그 자체입니다. 박근혜가 대선 승리를 하게 된 그 결정적인 도움은 바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수사 발표한 12월 16일 경찰의 결정적인 도우미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됩니다. 조배석 씨의 칼럼은. 우리나라가 과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많은 민주시민들의 민주화 항쟁과 희생으로 군사 독재 시대를 청산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민주사회를 이루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권력의 은밀한 곳에서 이러한 자긍심을 짓밟는 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처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담당자들의 담합에 의해 합법을 가장한 행위로도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가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느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공권력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그 권력의 원천이 법률에 있고 그 공권력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공동체의 선한 가치를 위해 행사되는 도덕적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정원, 경찰이 집권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해 그 권력을 편파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규범을 훼손한 것으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기문란 사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원 혹은 경찰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수천억, 조 단위의 예산을 퍼붓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정파가 아니라 우리 국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합리적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그리고 경찰은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적극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국민의 세금을 받는 그런 국가기관이 게다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자행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 자기들의 주인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물어뜯은 겁니다. 조배석 칼럼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투표일을 2, 3일 앞두고 열린 후보 간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후보에게 만약 문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국정원 회의에서 경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의 박빙 열세가 박빙 우세로 전환했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동그라미 3개, 4개 쳐야 될 겁니다. 박근혜는 투표 2, 3일을 앞두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떠들고 다녔어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탄압, 국정원 여직원 댓글 공작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 대선 개입했고 댓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으면 사실이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일득번긋 안 하는 겁니까? 불리하면 말 안 하는 거, 불리하면 보도 안 하는 거, 박근혜 언론이나 박근혜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게다가 원세훈은 12월 17일 국정원에 자기 똘마니들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준 덕분에 게다가 그 국정원에 무슨 국장이 가는 친구가 김용판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싸바싸바해서 그 많은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댓글한 적 없었다. 이딴 거짓 발표를 해가지고 박빙 열세가 박빙 우세로 뒤집어졌다고 원세훈 스스로가 보아들에게 격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박근혜 당선이 국정원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이거라면 국정원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배석 씨의 칼럼을 계속 읽어봅시다. 결국 100만여 표 차이로 박 후보가 승리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공모해 순수한 국민을 우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박 후보를 편든 것이다. 만약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공정하게 발표했다면 반대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하에 민주당과 이를 지지한 국민들은 정권을 도둑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도둑맞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런 식의 불법을 저지른 게 확인된 마당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고 보증하겠습니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승패를 뒤집게 분명했는데 또 다른 불법, 또 다른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의해서 정권을 도적질 당했다는 이런 의심이 점점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확신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과 경찰의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박근혜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는 모른다, 무관하다 하겠지만은 국정원과 경찰의 잘못으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고 어쩌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국민들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박근혜는 묵묵부답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답변 못할걸요. 네? 답변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자리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쌩까겠죠. 결국은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을 향해서 어쩌면은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있기를 그야말로 빌어받지 않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이 참 참담한 언론 환경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국민TV. 청취만 하실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너라고 듣고 오겠습니다.
없어 난 그냥 너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도 난 그냥 너라고 이미 너는 다른 사람이겠지만 계속 갖고 있어 다시 돌이킬 순 없어 눈빛이 뜨거워던 순간에 가슴 깊은 모습 어떤 순간에 늘 없이 바로 너를 선택했어 그래 난 너라고. 네. 아마 조합원인 것 같은데요. 김종희 선생님의 부인 심다영님과 그리고 아들 김예성님이 조합원 가입한다고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입한 건 아닌데요. 뭐 자기 자신은 당연히 조합원일 것이고요. 그 부인과 그리고 아드님까지 조합원에 가입시켰으니 이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다영님과 김예성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7분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산일동의 참주인공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정읍시 강곡면 방교리에 땅파라 땅사님, 땅파라 땅사? 부동산 하신 모양이죠? 땅파라 땅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성록구에 민주주의 2848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울산 남구 달동에 홍익 대통령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에 작은 거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안산시의 상록구 사이동에 정연미 82님, 82는 숫자입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영천시 성내동에 반인반닥쌍녀님, 반인반닥쌍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 또 그 사이에 또 한 분 더 가입하셨네요.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황금가르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겨레신문에 광고가 나서 그런지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보면은 역시 인터넷을 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조합원 최소한 한 300명은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본전 개념으로 접근할 건 아니지만은 광고하는데 적지 않은 돈 듭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오전 11시 채되기 전에 현재 60명 돌파했으니까 오늘 한 300명 돌파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독려 그리고 점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요,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보 수집 대상이라니. 진짜 국정원,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원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변명하는데 더욱더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 남북 정상회담이 정보 수집 대상이라니. 한번 읽어봅시다.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작성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인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 2007년 10월에 만들어 청와대에 넘긴 대화록은 중간본일 뿐 2008년 1월에 만든 최종본은 청와대에 전달도 하지 않고 국정원이 보관해왔다는 등의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동안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해온 대화록 작성 경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이 얼마나 엉뚱하고 소름 끼치는 사고에 젖어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예다. 네, 국정원이 얼마나 엉뚱하고 소름 끼치는 사고에 젖어 있는지 바로 국정원 대변인 스스로 고백을 한 겁니다. 외국의 정보기관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자기네 나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정보 수집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절초풍할 만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침없이 하는 것은 그만큼 국정원의 왜곡된 현실인식과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정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등하거나 그 위에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해 온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까지도 계속 염탐하고 사찰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방식, 사고방식입니다. 국정원 대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또 자백까지 할 줄이야. 김무성이가 스스로 자백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주군인 박근혜를 똥무더기에 확 쳐박더니 이번에는 국정원 대변인이라는 자가 스스로 변명한다고 한 얘기가 국정원이 스스로 똥통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초풍할 만한 기관이 바로 국정원이고 이 국정원에게 또 사이버 사찰권까지 준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새누리당 정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군상이 트리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정원, 박근혜, 새누리당. 한겨레신문 사설 계속 읽어봅시다. 하 대변인 말대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뒤늦게 완성됐다면 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국정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하 대변인은 최종본을 청와대에 알리지도 않은 행위를 무슨 자랑처럼 말했다. 하기야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국정원의 눈에 떠나가는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그때부터 이 대화록을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할 생각을 굳혀놓고 있었음도 분명하다. 국정원은 자기네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조직임을 국정원 대변인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변명한다고 인터뷰를 했다는 게 결국은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실토하고 있어요. 국정원이 이 대화록을 자기들이 무기로 활용할 생각을 굳혀놓고 있고 그리고 2008년 1월달에 만들었던 발췌록은 그야말로 왜곡과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을 김정일 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나라고 얘기한 걸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저라고 해서 마치 굴종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 엉터리 왜곡본이 바로 2008년 1월입니다. 그따위를 만들었으니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노무현 너 물러나고 나면 너 죽을 거야 라는 아주 그야말로 괘씸한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사용한 녹음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하 대변인이라는 자는 녹음기도 애초 국정원 것이었으며 우리가 빌려준 것이니까 청와대에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황상 녹음기가 국정원 것이라는 설명부터가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실제로 순 거짓말임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씨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정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만에 하나 그야말로 천번만번 양보해서 국정원 녹음기가 국정원 거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텔레비가 내 거니까 시청료를 내가 왜 내냐고. 텔레비가 내 건데 국정원이 녹음기가 자기 거니까 그 녹취록도 자기 거라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게 맞다면은 텔레비가 내 거니까 텔레비에서 방송되는 그 KBS 콘텐츠도 내 건데 왜 KBS에 시청료를 내느냐고. 녹음기가 자기네 것이니 녹취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되는 식의 발상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로 정부를 사유하려는 것이 국정원의 본 모습입니다. 결국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은 국정원의 계획이 왜 그토록 절실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보관의 기본 원칙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국정원에게 위험천만한 칼을 계속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국정원 그대로 두면요. 다음에는 또 무슨 짓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려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차제에 확실하게 개혁을 하고 국내 정치에 일체히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국정원이 또다시 자기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의 등에다가 칼을 비수를 꽂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장나라에 그게 정말이니?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정자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입let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후회는 없을 거라고
이별을 얘기하는 거니 사랑한 순간이야. 그래 나도 기억하니까 네 말대로 후회. 네, 장나라의 그게 정말이니, 남북 정상회담이 정보 수집 대상이라니 그게 정말이냐? 라는 얘기죠. 그 사이에 세 분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시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의 희야짱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의 남자는 직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자는 직진이죠. 우회하면 안 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가의 달그림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들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다 더 공정한 뉴스의 실현이 앞당겨집니다. 지금은 조합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물론 15,000명은 이제 돌파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라디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더 느리고 라디오 뉴스를 확충한 다음에 TV 뉴스까지 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TV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이게 원래, 이 갤럭시 노트 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쓰는 아이폰 5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 5를 가지고 보통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폰 5가 지금 행방불명 됐어요. 아마 토요일 날, 누군가가 아프리카 TV로 생방송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나갔는데,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별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TV 방송을 하면요, 이런 문제가 모두 해소가 됩니다. 아프리카 TV를 우리가 국민 TV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는 이유도, 국민 TV에서, 생중계는 물론이고, 그리고 실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허접한 차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저희들이 TV 방송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인터넷 TV와는 완전히 다른 지상파를 능가하는 그런 고품질로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자, 오늘 한겨레신문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개공교수의 칼럼 아주 재미있습니다. 회장님 댁의 소개해드립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가 모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대 재벌 그룹이자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이고 아버지가 부회장이면 됐지 그 아이에게 무슨 사회적 배려가 또 필요하다고 중학교 입시에서 그런 배려까지 한단 말인가. 이건 좀 째째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웃기는 일인데 그래도 부족했는지 성적 조작까지 한 것 같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는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동걸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 전에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유층 인사들이 여권을 위조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표 재벌가의 며느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전에도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직이 대통령이란 자라면 스스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채통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자의 며느리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니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정말 법과 도덕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저는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권을 위조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전직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표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니 더욱이
그전에도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직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채통이라는 걸 지켜야 하는데 그런 자의 며느리가 여권 위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니 진짜 화딱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적 조작과 여권 위조, 명백한 범법 행위이니 당사자는 그에 상하는 죄값을 치러야 마땅할 텐데 앞으로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그럴 것 같지도 않다고 이동걸 교수는 얘기합니다. 이 회장님의 손자건은 유감 표명과 자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고 여권 위조 사건도 약식 기소 등으로 대충 넘어가는 모양새다. 아 참나. 근데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 이동걸 교수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범법 행위를 한 부모들이 죗값을 치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잘못 가정교육을 받으면 내일은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지도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장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걸릴 리도 없겠지만 만약 걸리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털어버리면 되니 믿져야 본전이고 그러니 안 그러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회장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 우리 사회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회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걸리면 마냥 말고 안 걸리면 되니까 안 하면 병신이라는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지금 이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삐뚤어진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으로 다시 유전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이동걸 교수의 지적입니다. 999마지기를 가진 큰 분홍이 천마지기를 채우기 위해서 한마지기를 가진 빈농을 짓밟고 땅을 빼앗고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좋아하는 것. 예, 이게 우리 현실이죠. 이런 갑질 우리 이미 수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하청업체 쥐어짜기만으로는 배불리기에 부족했던지 빵집, 순댓집, 떡볶이집, 자동차 정비업소, 동네 구멍가게, 커피점 등 주위를 둘러보고 돈 될 것 같기만 하면 무엇이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집어삼키면서 동네 상권을 싹 쓸어버리고 영세상인들을 말려 죽이는 재벌가 이세들,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대 모그룹의 일감을 싹쓸이에 손쉽게 억만금을 버려들이면서 중소기업 사업터전을 말려버리는 재벌가 후계자들, 그것을 보고 대견해하는 회장님들이시여. 이제는 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시라. 갑질 유전자 대신에 정정당당 유전자를 물려주는 올바른 가정교육만이 재벌들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사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후계교육이다. 라고 이동걸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새겨 들으십시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다 망가집니다. 어느 정도 화를 낼 때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지금의 부를 보존하는 길이죠. 예. 이동걸 교수의 이 글은 정말 새겨들어야 할 글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요. 오태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쓴 작은 칼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의 7거지약이라는 건데요. 방송기자협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가 최근에 방송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서 드러난 7가지 문제점이 뭐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족,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 편향, 세 번째는 광고주 편향, 네 번째는 출입처 동화, 다섯 번째 자사이기주의, 여섯 번째 시청률 집착, 일곱 번째 간섭적 기사 작성,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7가지는 바로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금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서 안 될 일이라고 지정한 7가지 7거지약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부족, 정치적인 편향, 광고주 편향, 출입처 동화, 자사이기주의, 시청률 집착,
간섭적 기사 작성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KBS 이사회가 3일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을 올리는 안을 여당 추천 이사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 쪽 이사들은 공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싸울 것 없이 이 책의 저자들에게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리는 심판권을 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태규 논술위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요, KBS 수신료 2,5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깎일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또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더불어 행복